지난 시간에 이제 올해 입시에 대해서 연대 내신 분석을 갖다 한번 해드렸죠. 그렇다면 올해 고려대 지원 가능한 내신은 어디까지일까 한번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인원이 대거 줄죠. 그러니까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319명이 줄고요. 그 다음에 학업우 수형 전형은 288명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줄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고려대 학업우 수형 전형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5배수였는데 올해 6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1단계 통과가 되는 컷이 작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학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갖다 통과하는 최저가 비슷한 학과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인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의 변화와 그 다음에 6배수에 대한 변화가 학업우 수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작년에 이제 교과 60, 서류 40이었는데 교과 80, 서류 20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갖다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 과연 교과 80과 서류 20에서 서류가 어떤 영향을 갖다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교과 80이어서 절대적으로 내신이 높다고만 하더라도 이게 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류 20으로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신 등급 컷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사례를 등급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내신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깎이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정도까지여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지를 갖다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 추천 전형과 그다음 학업우 수형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 추천 전형, 학업우 수형, 계열주과 병에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 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학업우 수형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들어온다 해서 둘 다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충원 합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서머리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합격했던 사례, 저희가 이번 입시에서 합격했던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로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오늘 이제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내신을 갖다 연대에 의해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입시를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학과를 갖다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리 또 서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지원 가능한 예상 컷이라는 것은 합격한 학생들의 스탠다드의 비교과를 가졌다라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한데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내신이 좋은데 왜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 비교과가 부족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저희가 예상한 컷에서 분명히 이렇게 조금 더 내신이 낮아도 비교과가 우수하면 합격할 수 있고, 내신이 높아도 비교과가 우수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서 한번 내신 컷을 갖다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대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고대 학업우 수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죠. 전형 방법이 교과 80에 서류 20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 3기합 5고 자연 3기합 6이죠. 근데 비교과가 우수하면 서류 20으로 저는 교과 80을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예상 컷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컷이 있지 않거든요.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합산 방식이죠. 일괄합산 방식의 일괄합순으로 교과 80에 서류 20에 대한 성적들을 다 매겨놓고 여기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순서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건 예상 컷입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좋으면, 서류가 좋으면 1등급, 2등급인 학생들도 얼마든지 앞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합격한 학생의 스탠다드 정도를 가진 비교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와 비교과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또 연세대 추천형 5%와 고대 학교 추천 전형 4%를 갖다 중복해서 주냐 별도로 주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중복해서 주지 않더라도 비교과가 아무리 좋아도 2.5등급을 넘어가면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 편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80점 만점에 1.36 등급인 학생이 80점 만점이 79.68입니다. 별로 안 깎이죠. 2.0 등급인 학생은 78.4였습니다. 근데 2.5 등급인 학생은 77.2였어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20의 그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극간단 점수 차이가 한 2점 정도 전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 예상해 봤을 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1등급대라고 한다면 고대 학교 추천을 넣으셔도 내가 물론 이제 1.8, 1.9야 이러면 이제 교과에서 밀리겠죠. 그럼 뭐가 좋아야 되죠? 그럼 무조건 비교과가 좋아야 된다.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2등급이라 하더라도 설령 2등급 초반이라 하더라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대에 대한 부분들의 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가면 대부분 일반고 학생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업부 수영과 계열적합병으로 가면 여기에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단히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수한 비교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입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해서는 내가 우수할 수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비교해서는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덜 우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입시에 대한 상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비교과 좋다 하더라도 2.5 등급이 넘어가면 그 점수가 무려 3점 이상 깎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내신 것을 갖다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활용한 자료는요. 2020 고대 학교 추천 1 전형과 2020 고대 학교 추천 2 전형 자료를 갖다 활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2020년도, 그 다음에 이번 2021학년도에 저희가 합격한,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0 고대학교 추천 1 전형과 2020 고대학교 추천 2 전형은 합쳐서 4%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큰 변화는 없겠죠. 학교당 추천되는 인원에 대한 정원은 같겠죠. 근데 이제 고대학교 추천 1 전형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교과로 선배수를 뽑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면접을 봤어야 되기 때문에 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컷들이 되게 우수했고 그리고 면접을 봐서 뽑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면접을 지원하게 되면은 학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비교과가 우수하면은 면접에서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뽑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비교과도 우수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산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고대학교 추천 1 전형은 수능 최저도 통과됐고 면접도 통과된 인원이기 때문에 학교 추천 1 전형에 경영학과에 35명은 뽑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모집 인원이 이제 80명이죠. 그러면 이제 45명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45명이 고대학교 추천 2 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를 갖다 저희가 예측을 해봤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 이런 부분을 갖다 데이터를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96명을 뽑는 것에 50% 정도가 48명이 되겠죠. 그래서 50%가 48명이면 35 더하기 48 정도 하게 되면 얼마가 정도 되죠? 그게 한 83명이니까 현재 모집 인원과 거의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 고대 금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예상컷은 바로 1.5하고 1.6 등급대 정도가 아닌가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스탠다드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상컷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과가 우수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서류평가에서 충분히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학생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내신에 우리 아이 비교과 갖고 1.8, 1.9인데도 고대 경영학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해 이 부분을 갖다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비교과 정도를 갖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다 한번 판별을 해드릴까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예상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스탠다드적인 비교과를 갖춘 학생들이다. 이걸 토대로 해서 예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국문학과는 2020 고대학교 추천 원정이 6명 뽑았죠. 2020 고대학교 추천 2 전형에서 16명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 13명을 뽑죠. 그러면 이제 16명의 50% 정도가 8명이 되겠죠. 그럼 6명과 8명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4명 정도 되니까 근데 국어국문학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에서 1.6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죠. 심리학과도 학교 추천 1 전형에서 6명이었고 학교 추천 2 전형에서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를 뽑죠?
올해 이제 모집 인원 11명을 뽑죠. 11명이 뽑는다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한번 심리학과에 대한 내신들을 갖다 그렇게 예측했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한 1.4 정도가 예상 컷이지 않을까. 1.4에서 1.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사회학과도 8명 뽑고 22명 뽑죠. 근데 17명을 뽑죠. 그러면은 이것도 사회학계 50% 컷을 갖다 생각하면 11명 정도 되겠죠. 그렇죠. 11명 정도 되는데 8명과 11명, 19명 정도 되면은 요거보다 약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하고 봤었을 때 한 1.5에서 1.6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어문계열은 조금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약간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대학교 추천 원 전형은 11명이었고 고대학교 추천 투 전형은 30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본다고 한다면 이제 50% 컷이 얼마냐면 15명이죠. 50%라고 인원수가 15명이고 1.7이었는데 15명에다 영어 영문 11명을 더하면 26명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근데 22명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적게 뽑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7보다 좀 낮은 1.6에서 1.7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도 6명에 15명이죠. 근데 또 그 15명이 50% 생각하면 7.5명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13.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12명이니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덜 선택하기 때문에 2.0에서 2.1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데이터 갖고 했고요. 이제 생명과학부도 보면은 10명, 그 다음에 이제 29명이죠. 학교 추천 원전형이 10명이었고 학교 추천 투 전형이 29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올해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얼마가 되냐면 21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29명이 50% 컷을 한번 생각하면 14명 정도 되겠죠. 14명과 10명 더하면 24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21명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1.4 정도에서 1.5 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컷에다가 좀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저희 휴브레인 합격한 학생들까지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23명 뽑는데 1.5에서 1.6 정도 예상을 했고요. 식품공학 같은 경우에도 10명 뽑는데 1.6에서 1.7을 뽑았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가 지방으로 가면 고대, 우리 학교는 고대가 안 돼 이렇게 해서 4% 추천 인원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 입시가 아니라 그 전년도 입시 때 저희가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 3점 초반대인 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1단계 합격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지금 이제 고대 학교 추천 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로 1.7, 1.8인데도 3점 초까지 이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비교과가 우수하면 이만큼을 갖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식품자원 경제학과도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1.7에서 1.8을 갖다 예상 컷으로 예상해 봤고요. 정치외교학과도 1.5에서 1.6 정도로 예상을 해 봤습니다. 통계학과도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1.5에서 1.6 정도 예상을 해 봤고요. 행정학과도 1.5에서 1.6 정도. 그러니까 수학과도 10명 뽑는데 1.5에서 1.6 정도였고요.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8명 뽑는데 한 1.6에서 1.7 이 정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 아무래도 낮죠. 그러니까 여기도 1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추천팀은 27명이죠. 그죠? 27명인데 50% 정도 잡으면 한 13명 되죠. 그 10명과 13명 되면 23명인데 그래서 50% 컷이 1.9였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축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 학과들은 좀 비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에서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건축사회환경과 이걸 갖다 더 이상 뭐 더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이상 안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당 아무래도 4%라는 인원이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이 4%인데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용들을 본다면 그래도 2등급 미만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1.6 정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5에서 1.6 예측을 했고요.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1.69가 이제 일반고 학생이었죠. 일반고 학생 1.69 정도 저희가 금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본다고 한다면 1.4에서 1.5 정도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1 내지 1.2가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서 아무래도 내신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다 1.1 내지 1.2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영어 교육과는 1.4에서 1.5,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는 1.4에서 1.5 정도 예측했습니다. 바이오의공학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5에서 1.6으로 저희가 했고, 이제 보건환경융합과 학부가 저 인원이 많죠. 같은 이제 이제 보건대학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12명에다가 모집 인원 34명이니까 50% 생각이 17명이죠. 그러면 12명과 17명에서 29명인데 모집 인원 25명보다는 저게 더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 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가려고 하면 그래도 1.7에서 1.8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9나 1. 뭐 당연히 낮아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1.9, 2.0은 학교당 4% 추천되는 내신 컷에 대한 부분이 추천을 받을 인원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에서 1.8 정도가 저희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자유전공학부는 내신들이 좀 높죠. 항상 이렇게 서울대도 그렇고 내신이 높게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0명과 28명, 그죠? 28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50%까지 14명과 10명에서 24명 정도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이제 20명보다는 좀 많은데 그래도 50%가 1.3이냐. 1.3은 굉장히 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교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예상했고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보니까 1.4 내지 1.5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저희가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예상 컷에 대한 부분은 바로 스탠다드인 비교과,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탠다드인 비교과를 가졌을 때 이 정도 예상 컷이고 이거보다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비교과가 또 부족하면 이거보다 내신 높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학업 우수형은 어떻게 될까? 이제 학업 우수형이 이제 또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근데 줄은 대신에 1단계에서 서류 6배수를 뽑습니다. 5배수에 6배수를 뽑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들도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 사합 7, 자연 사합 8, 반도체 사합 7, 의대 사합 5죠. 근데 이제 2020년도 입시부터 수능 최저가 약화되긴 했으나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올해 금년도 합격자에 대한 고대가 발표되는 내용들을 갖다 봐야지만이 좀 추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일반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에 대한 분포가 어떤지를 갖다 아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고대가 발표한 자료죠. 고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총 합격자의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가 50.4%, 일반고가 49.6%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되는 학생들에 대한 비율들을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의미하게 봤던 부분들은 바로 내신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어디냐면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어디죠? 4등급 초반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4등급 후반까지 있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대학의 식품자원경제학과는 4등급 초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경대학 같은 경우는 4등급 중반 정도 있었죠. 사범대학도 4등급 초반이고 국제학부도 4등급 중반이고 미디어학부는 어디죠? 3등급 후반인가요? 미디어학부 3등급 후반이죠. 보건과학대학 4등급 초반이고요. 자유전공학부 4등급 초반이었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통과가 된, 그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내신 분포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유의미하게 저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도 보면은 자연계열은 높았죠. 2020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냐 보면은 3등급 초반대까지가 생명과학대학이었고 이과대학과도 3등급 아직 극초반이었죠. 최저 합격자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3등급 중반 정도까지였고요. 의대는 한 1.7, 1.8 정도까지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합격을 했고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 이 정도 됐죠. 4등급 정도인가요? 3등급 후반 정도 됐죠. 간호대학이 4등급 초반이었고 정보대학이 3등급 중반 정도 됐고 보건과학대학이 3등급 중반, 그러니까 초중반 이 정도에 대한 최종 합격자에 대한 레인지가 바로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됐죠. 저희가 이런 것들 요소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봤더니 이제 2020 고대 수시 일반 전형과 2022 고대 학업우 수형에 대한 걸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 100명이죠. 모집 인원 100명이 5배수면 500명입니다. 근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84명이죠. 84명 되니까 6배수 하면 얼마가 되죠? 504명입니다. 그러니까 500명과 504명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가 되는 것은 지난번처럼 2020 입시처럼 4등급 초반이 1단계 통과가 되는 합격자의 4등급 초반이었기 때문에 1단계 통과도 4등급 초반까지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 84%죠. 100명하고 이제 84라고 보면은 이제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020년도 합격자의 80% 정도에서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아들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 저희가 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좀 저희가 예상을 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3.4, 3.5 정도까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는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아서 했지만 특목고 자사고에 한 2.6등급인 학생도 됐고요. 또 지역 자사고죠. 서울에 있는 지역 자사고에서 2.75등급도 고대 경영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본다 보면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충분히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예상 컷에 들어가는 레인지여서 저희가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국어국문학과는 마찬가지로 17명의 5배수를 하면 85명이 되겠죠. 근데 모집 인원의 12명인데 6배수를 하면 72명이 되니까 85대 72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저가 4등급 초였는데 이번에 3등급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와 비교해서 예상 컷은 3.4하고 3.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기서 본다고 하면 70% 것이 11점 몇 명일 거, 80% 것이 한 12점 몇 명일 거기 때문에 80%를 본다고 하면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심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과 같은 16명의 5배수면 80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6배수 하면은 9명 6배수 하면은 54명이죠. 80대 50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저가 3등급 후반이었는데 이번에는 3등급 중반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인원이 거의 반밖에 안 되죠.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2.3이 특목고 자사고에서 특목고자 2.3이면 사실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데서 최상위 내신이죠. 그 학생들이 고대 심리학과를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저희가 된 학생들에 대한 레인지를 봐서 한 2.9에서 3.0 정도가 예상 컷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학과는 얼마냐 20명 뽑는데 3등급 후반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것이 이제 3.4에서 3.5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이 내신 컷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예상 컷이라는 것도 합격한 학생들의 스탠다드적인 비교과를 가졌을 때에 대한 것을 예상을 했고요. 이 내신보다 낮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아주 낮다고 한다면 1단계 통과 최저는 4등급 초반이나 3등급 후반 이 정도에 대한 내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1등급 1단계 통과되는 최저 정도의 내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저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떠실런지가 이제 다 확신이 안 서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갖다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어 영문과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 같은 경우에 4.6등급을 갖다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4.6등급을요. 그래서 4.6등급인 학생을 갖다 최종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31명에서 근데 23명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아까처럼 이제 5배수 하면 135명인데 6배수 하더라도 138명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4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반 1단계 통과가 최저가 되지 않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적인 어떤 비교과를 가진 학생 순에서는 3.4에서 3.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는 이제 11명 모집하는데 3.9에서 4.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30명인데 2020년대 입시 때 3등급 초반이었죠. 그런데 5배수가 되면 150명인데 6배수가 되면 132명이죠. 여기서도 얼마가 차이가 나면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3등급 초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2등급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생명과학 쪽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때 분포를 보더라도 3등급 초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등급 후반에서 이제 1단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저희가 봤을 때 예상 컷은 2.5에서 2.6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생명공학은 이제 5배수니까 이제 160명이죠. 6배수니까 180명. 오히려 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등급 중반까지 갈 거라고 봤고요. 인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2.9에서 3.0 정도가 스탠다드적인 비교과를 가졌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컷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등급 중반으로 받고 2.7에서 2.8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좀 적죠. 그죠? 그래서 3등급 중반이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10분공학에 대한 부분들이 그 3등급 중반 똑같이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인원이 이제 13명에서 10명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10분자원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그 16명, 13명, 5배수, 그 다음에 5배수 하면은 이제 80명이고 6배수는 70명이니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봤고 3.6에서 3.7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자원 경제학과의 학교 추천 전형에서 저희가 3등급 초반대인 학생들이 그 서류 전형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저희가 이제 3.1에서 3.2 정도로 저희가 예상 것을 갖다 했고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4.19 등급을 갖다 합격을 시킨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대거 줄죠. 그래서 이제 5배수와 6배수 적용하면 4등급 초반까지 갈 거라고 보고 예상 것은 3.6에서 3.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행정학과는 이제 3등급 후반까지 저희가 봤고요. 인원이 대거 줄죠. 5배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165명인데 6배수가 돼도 102명이죠. 그래서 4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했고 예상 컷은 그래서 이제 3.1에서 3.2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수학과는 그 10명 모집하는데 3등급 초반이라 봤고요. 2.6에서 2.7 예상했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는 7명이니까 이제 3등급 초반이고 2.9에서 3.0 예상을 했고요. 건축사회환경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29명에서 21명 됐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저 2.95가 일반고거든요. 일반고 2.95 등급도 합격시킨 학생이 있기 때문에 비교과가 아주 좋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3등급 후반 정도는 1단계 통과 최저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봤고 대신 예상 컷은 3.4에서 3.5 정도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또 이렇게 줄죠. 그래서 3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이 1단계 통과 최저되는 범위라고 봤고 예상 컷은 2.9에 3.0을 예상해 봤습니다. 전기전자도 저희가 이제 3등급 중반, 그렇죠? 3등급 중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1에 3.2. 올해는 저희가 3.12 정도인 학생이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그 고대가 발표한 자료 보면 1등급 후반 1.8 정도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33명과 36명인데 오히려 5배수를 하면은 165명인데 6배수를 하면은 얼마가 돼요? 210명 더 늘죠.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초반대까지 아무래도 216명에서 216명에 4, 5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쪽에서 이제 1단계를 통과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본다고 한 2등급 초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1.8까지였는데 조금 더 6배에서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의 비교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또 인원도 조금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컷인 1.8보다는 1.9 내지 2.0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경우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균관대 의대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2등급 후반대도 되는 학생이 있죠. 한 명씩. 2등급 초반대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연대의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2.52 등급을 갖다 합격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9 내지 2.0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그건 아주 이제 비교과가 우수할 때인 거고, 그래도 1.9 내지 2.0 정도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영어교육과는 3등급 후반이라 봤고요. 1단계 통과 최저가요. 예상 것은 3.4에서 3.5. 컴퓨터학과는 3등급 중반이라 봤고 2.9에서 3.0 정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바이오의공학부는 16명인데 저희가 이제 3등급 중반이라 봤고 그 다음에 3.0에서 3.1 정도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보건환경융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 뽑는데 3등급 중반에 3.1에서 3.2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공학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3.13인 학생과 4.4인 학생들을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제 비교과가 우수하면 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탠다드적인 비교과를 가졌을 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인원들이 줄기 때문에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인원이 이제 대거 들죠. 그죠? 43명에서 22명으로 거의 이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최저가 4등급 초반이었다고 한다면 자유전공학부는 그래도 이제 다른 거에서 내신이 높았기 때문에 3등급 중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상 컷은 3.0에 3.1로 봤습니다.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3.84인 학생을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외고나
그 다음에 국제고나 이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늦죠. 이걸 봤을 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3등급 중반인데, 5배수면 100명인데 6배수면 120명이니까 오히려 4등급 중반에 4등급 후반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예상 컷은 4.0에 4.1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미디어 학부가 대신 반으로 줄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등급 후반에 3.20인 학생을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대거 줄고, 5배수와 6배수 차이도 한 4, 50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단계 통과는 3등급 중반이라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 것은 3.1 내지 한 3.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뭐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예측을 했는데요. 아주 100%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빅데이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이 저희들의 사례들까지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학들이 발표되는 통계 자료들과 저희가 지금 예측한 시뮬레이션 편을 돌려보면은 일치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일치하는 결과에 저희가 이제 뭘 했냐면, 특목고 자사고의 전국 단위 자사고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사고의 내신 분포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까지 어디를 합격했고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또 분석을 해서 그런 이제 성향들을 분석을 했고, 인원수가 준 영향들을 갖다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지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예상 컷은 비교과에 대한 스탠다드적인 수준을 갖다 가졌을 때에 대한 예상 컷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비교과 영향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어머니들은 상담을 신청하시면 학생부를 갖다 보고 이제 지원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을 갖다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금년도 입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